외모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같고요. 다리는 아빠한테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친구들하고 잘 놀면은 제가 혼혈이라는 걸 잊게 되는데 놀리는 친구들도 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 다르니까 그 피부색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에 일을 하시는 게 너무 멋있는데 혹시 어떤 촬영하고 오신 건가요? 저는 푸시버튼이라는 브랜드 룩북 촬영을 하고 왔어요. 어떤 브랜드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되게 인기 많고 청소년들한테 관심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혹시 이렇게 모델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여름부터 시작했어요. 한 3년 이제 거의 다 돼가요. 2년 반? 2년 반. 그러면은 처음에 딱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획이 있을까요? 모델 일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던 도중에 얼로라는 잡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거기 헤어 실장님이 저는 모델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 회사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무래도 모델이라는 직업 특성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부터 외모에 좀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아기 때부터 좀 또래 애들보다 키가 컸어서 되게 모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되게 가능성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혹시 이렇게 주변에서 외국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는 없나요? 길 다니다가 이태원에 외국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길 물어볼 때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영어 못하니까 I don't speak English 이렇게 하고 그냥 가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세요? 아니 할 수는 아는데 일단 위치도 잘 모르지만 그냥 빨리 대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또 기억나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딱 물어봤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 한국말로 친구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얘 완전 한국말 잘해 막 이러면서 스닥스닥 거리는 것도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영어로 말을 걸거나 외국인 아니냐고 했을 때 나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반응이 보통 어때요?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올 때도 버스 충전하러 갔는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래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랬더니 엄마 아빠 중에 한국 분이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라오시면서 본인 외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원래는 되게 안 좋게 생각했었던 게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저는 너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한국에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어린 생각에 진짜 그런가 하면서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크면서 애들이 원래 피부 색깔 어두울수록 뭔가 좀 더 멋있고 간지난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시 또 좋게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은 좀 익숙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로 조금만 돌아가 보면 언제 본인의 외모가 보통 한국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들이 뭐 깜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그런 말을 네, 했나요? 네, 그러면서 그냥 그때 딱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이 외모를 이렇게 지적하거나 안 좋게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정체성이 좀 흔들리거나 이런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기도 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진짜 얼굴 까만 게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솔직히 친구들하고 잘 놀면은 제가 혼혈이라는 걸 잊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문득 혼혈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이 더 멋있다고 해줬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완전 확 눈에 띄었던 건 일단 모델 일 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쇼도 하고 또 잡지도 나가고 하니까 애들이 보면서 멋있다고 부럽다고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뿌듯하고 또 막 설레요. 유진이는 제가 뭐 잡지나 이런 데서 보고 꼭 그 흑인 모델을 쓰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모델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 아름아름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반해버리게 된 케이스죠. 일단은 너무 어린데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 촬영했을 때 유진이한테 너 공부하냐? 잡지 많이 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뭐 모델의 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작업을 하면서 또 영감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뭐 뮤즈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정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몸매를 가진 뭐 정말 천상 모델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도 밝을 것 같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보거나 그러면 사람이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숨김없이 자신을 다 드러내고 그런 데서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유진 양이 지금 모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나 하셨었나요? 이렇게 될 거라고? 유진이는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크더라고요. 키도 크고 하니까 또 얼굴도 예쁘게 생겼다고 다들 모델하면 딱 맞겠다고 이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럼 이렇게 빨리 시작하게 된 것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컸나요? 저는 반대를 했었지만 본인이 다 뒤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준 것밖에는 사실 제가 해준 건 없어요. 유진이를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제가 그 다문화 합창단, 우리나라 최초의 합창단인 레인보우 합창단에 가입을 시켜서 그동안에 거기 활동,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대에 많이 섰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아이가 사실은 그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나라가 한두 살 때는 그랬지만 점점 그때 유진이가 4살 땐가 그때 미국 그 슈퍼볼 MVP 그 하인즈 워드라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 엄마고 미국 군인 아빠고 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분하고도 이렇게 만났었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참 뭐랄까, 그러니까 강한 엄마로서 그 피부 색깔이 다른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마로서 책임감 있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해주신 하인즈 워드 네.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유진이가 이제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펄벅 재단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 하인즈 워드가 이제 그 학교 슈퍼볼 거기에서 MVP가 되면서 자기 엄마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 펄벅 재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그렇고 10몇 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10년 터울 해갖고 이렇게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2번 다 만나서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그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도 보니까 엄마 혼자 키웠더라고요. 혹시 유진 양의 아버지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무역회사를 들어갔는데 무역회사에서 이제 그 거기 사장님이죠. 말하자면 사장님하고 친구분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유진이 아빠를 만나게 됐고 아빠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저는 사실 결혼을 그렇게 피부색 있는 사람이랑 할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못했던 거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면서 결혼을 하시고 또 유진 양을 낳으신 거잖아요. 네네. 혹시 키우시면서도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유진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혼자서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아빠의 그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고 또 제가 직장 다니고 살림하면서 유진이 그 뒷바라지 한다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그 중3 때 모델 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화장을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아이들하고 하게 됐는데 자기 피부 색깔은 까만데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쓰는 그 좀 뽀얀 거 그런 걸 썼는데 무슨 밀가루 뒤집어 쓴 거 뭐냐 이거 허옇길래 제가 그때 굉장히 그 뭐랄까 너무 미안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데 자기도 그 아이들이랑 똑같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유진을 이렇게 나무라고 잡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유진아, 이 다음에 네가 졸업을 하면 엄마가 네 피부 색깔에 맞는 그 파운데이션을 살 테니까 그때부터 화장하는 걸로 하자. 어쨌든 일반 그냥 한국인,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국인인 아이들과는 유진이는 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피부색에서 그런 것들이 티가 났었고 그래서 힘들었던 부분은 더 없었을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이 유진이는 주변에서 제가 어렸을 때 데리고 다녀보니까 이쁘다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유진이보다도요, 그 피부 색깔 있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를 더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머 어떻게 그렇게 흑인 남자를 만나서 그때는 흑인 남자하고 손도 잡고 뭐 이런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변에 정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태원에 가서 뭐 어떻게 했어 뭐 근데 사실 이태원에 간 게 아니었거든요. 유진 양을 계속 한국에서 키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문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들지만 점점 좋아질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으로 모델이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저렇게 혼혈 아이들이 많은 미국이나 뭐 캐나다 뭐 이런 데보다 한국에서의 어떤 그 흔치 않은 케이스가 흔치 않은 거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원래는 완전히 일반 학생이었다가 모델이 어느 날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주위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관심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너 데뷔했다며? 패션위크 티켓 한 개만 주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친한 척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저랑 별로 안 친했는데 연락에 집착을 엄청 하다가 자기 혼자서 삐져서 그냥 간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하면서 나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남들보다 개성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일단 머리카락이랑요. 다리가 엄청 긴 거예요. 다리가 제일 마음에 드나 봐요. 네, 남들보다 더 아무리 긴 성인 남자보다도 조금 더 긴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다리가 그런 것 같아요. 부럽네요. 장기적인 목표, 나의 모델로서의 꿈, 장래희망? 해외로까지 멀리 나가서 제일 유명한 모델이 되고 싶어요. 그냥 뉴욕 같은 곳도 좋고 막 이탈리아 그런 데까지 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쯤이 되어야 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유진 양을 그냥 평범한 한국 고등학생이라고 받아들여 줄 것 같으세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문화 사회가 된 지도 그렇게 엄청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됐다면 오래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차별하고 있고 되게 안 좋게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각도 고쳐야 되지만 또 다른 것도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유진 양 말고 다른 혼혈아들 중에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도 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 다르니까 그 피부색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이렇게 다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